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완입니다. 오늘은 청주 무심천부터 석양이 지는 청주 드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BMW 530i X드라이브를 선택한 이유, 고민했던 경쟁 차종, 한 달 정도 타면서 운용했던 유지비와 각종 경정비 비용, 여유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차가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유익한 시간 그리고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립트가 따로 없이 대략의 이야기 가닥만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SM5 2012년식을 한 3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었고 3년차가 되어가는 시점에 차가 퍼지는 바람에 폐차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차를 바꾸고 싶은 갈망과 더 좋은 차, 출력이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가 퍼진 시점을 계기로 매물을 찾아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BMW 530i X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쟁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G70 3.3 터보, 그리고 기아 스팅어 3.3 터보, 그리고 BMW M2, 그리고 벤츠 CLA 45 AMG 정도가 있었는데, 번외로 쉐보레 카마로랑 포드 머스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왜 선택하게 되었느냐?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SM5를 3년 정도 운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형 세단이라는 차급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었고, 보스 오디오 에디션이 있어서 스피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드라이브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컸고, 잘 운행을 해오던 도중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 더 높은 출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 제가 20대다 보니 조금 하차감도 원했고, 솔직하게 말하면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퍼지기 이전부터 집에 오면 엔카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운용 가능한 예산대에 맞는 경쟁 차종 중에서는 처음에 스팅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백의 예쁜 디자인, 적당히 나쁘지 않은 공간, 아마도 스팅어를 구매했다면 만족스럽게 차를 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팅어를 사게 되면 어딘가에선가 오는 다른 갈망, 다시 오는 기변병, 그건 출력이나 중형 세단 차급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하고 있었고, 다시 제네시스 G70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제네시스 G70 3.3 터보도 디자인, 출력, 분명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만족할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는 아쉬움과 기변병,
조금 더 프리미엄 브랜드 외제차를 타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라는 게 한번 바꾸고 나면 바로바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삼사로 다시 시선을 옮겼고, 그 중에서 벤츠 CLA 45 AMG와 BMW M2를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짱츠라고 말하긴 해도 저의 마음속에는 벤츠가 항상 있었고, 브랜드 선호도가 BMW에 비해서는 벤츠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BMW M2에 비해서 벤츠 CLA 45 AMG가 조금 더 저의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매물을 보러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카바조를 동행을 했고, 정비사님이 꼼꼼히 잘 봐주셨는데 내외관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고, 마지막에 냉각수 부분이 걸리게 되었고, 헤드 가스켓 누유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찾아내면서 정비사님이 극구 말리셔서 이 차를 살 거면 예산을 차라리 올려서 차급을 올리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 차를 사려고 거기에 갔는데 마음을 접고 다시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중고차로 차를 사고 고성능 차인 만큼 고장이나 경정비,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야겠지만, 막상 정비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실제 차주분들의 운용 비용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제가 140마력의 2012년식 SM5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250마력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내가 일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출력을 필요로 할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벤츠 E300 모델과 BMW 5 시리즈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 운전의 재미와 드라이빙 감성, 이런 것들이 벤츠에 비해서는 BMW가 압도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실제로 제 동생이 BMW 3 시리즈를 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BMW 5 시리즈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형 세단을 타고 있었다 보니 차급을 낮춰서 3 시리즈를 사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네시스 G70을 구매선상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동일합니다. 벤츠 CLA 45 AMG는 차급이 낮아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5 시리즈를 선택하고 차를 가지고 온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잘한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 시리즈 모델 중에서는 디젤을 제외하고 가솔린 중에서 매물을 받고 520i보다는 출력이 좋은 530i를 선호하게 되어 매물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F바디보다는 비교적 연식이 괜찮은 G바디를 보기 시작했고, 연식은 2017년식부터 보게 됐습니다. 제가 5 시리즈 매물을 찾아보게 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역시 매물이 정말 많다 였습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애프터 제품이나 정비성이 용이하고 국산차만큼은 아니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 조금 수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530i 모델에서는
처음부터 사륜을 생각하진 않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통풍 시트, 그리고 썬루프, 그리고 시트 색깔, 전 차에서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그런 옵션들을 많이 찾게 되었고, 외장 색상은 화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530i 모델을 보면서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다 제외를 하고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일한 B46 엔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외관 드레스업 정도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럭셔리 플러스 트림을 선택해서 반대로 차별점을 두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한 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실제로 그냥 제 생각에는 BMW의 외관 자체가 스포티한데 럭셔리 플러스 트림이라고 해서 조금 차가 스포츠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M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보다 그냥 럭셔리 트림의 외관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륜을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최종 매물을 선택하기 전에 두 대의 차가 있었는데, 사륜인 것과 사륜이 아닌 것, 후륜차, 이렇게 거의 가격대나 옵션들이 동일한 상태였고, 수리 내역이 그 후륜 모델이 조금 더 수리 내역이 있는 그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륜을 선택해야겠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30i X드라이브 모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차를 가지고 왔고, 차는 수원에서 가지고 왔고 차량 가액은 2,550만원, 취득세랑 보험료까지 해서 3,000만원 안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운용을 하면서 수리비에 꽤나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고,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고, 이렇게나 빨리 수리비가 100단위 이상 들어갈 줄은 가지고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차를 탁송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가지고 오기 전에 결제가 이미 지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원래는 차를 휠 복원을 조금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탁송을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탁송이 캐리어 탁송이 아니고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는 탁송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렉트로 보험만 들고 제가 직접 운전을 했고, 보험료는 자차 포함 180만원 정도입니다. 나이는 만으로 27세, 28살입니다. 전에 SM5를 탔을 때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거의 2배 정도 꽤나 비싼 편에 속했고, 그래도 이 정도의 BMW 530i를 소유해서 운전을 하는 것에 그냥 나쁘지 않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험을 들었고, 전에 보험은 어머니가 운전 경력이 꽤 되시기 때문에 어머니 99%, 저 1%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같이 들었었고, 이번 차는 제가 명의를 100%로 가져가는 보험으로 들었기 때문에 전 보험은 환급을 받게 되었고, 이번 보험은 새로 들게 된 보험입니다. 잠깐 저의 SM5 얘기를 하자면, 그 차가 CVT 미션이 이제 고장이 나서 통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차량 가액을 넘어서는 금액이어서 폐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폐차를 하고 나서 8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차의 보험료가 180만원이니까 사실 보험료도 못 내는 가격을 받은 건데 제가 3년 동안 내외관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차를 아끼면서 탔던 것에 비하면 조금 많이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고, 만약에 차를 고쳐서 탈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SM5를 타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엔카로 계속 차 매물을 보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 차를 사고 엔카를 들어가서 막 매물을 계속 보는 그런 행위들을 안 한다는 것에서 조금 저의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 BMW 530i 고질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차 리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제가 이 차를 3천만원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운용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냉각수 부분이 터져서 물론 성능 보증을 조금 받았지만 수리비가 거의 100만원 이상이 나왔고, 그 부분이 좀 검색을 해보고 좀 찾아본 결과 G바디 5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심각한 거의 리콜감의 고질병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냉각수 부위에서 수리한 것은 워터펌프 어셈블리로 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서모스탯 열관리 모듈 교체를 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 냉각수 부위에서는 이렇게 두 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워터펌프랑 서모스탯은 LCI 모델에 들어가는 개선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개선품의 차이는 플라스틱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고, 냉각수 부위의 문제는 이게 돌아가면서 터진다 그런 얘기들을 BMW 카페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향후에 이 차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히스토리가 진행이 될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 어떤 분이 보니까 워터펌프가 터져서 수리를 한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오일 필터 하우징이나 라디에이터 이런 부분에서 또 냉각수 누수가 발생이 돼서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했더니 또 다른 냉각수 탱크 그런 부분이나 보조 탱크 아니면 각종 호스류에서 냉각수 누수가 또 발생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아마 제 차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조금 심각한 고질병이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차를 구매하고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이 냉각수 부위들의 고질병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계통을 전부 교체를 만약에 하게 된다, 물론 한 번에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왜냐면 탈거하고 다시 그런 공인비가 많이 들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400만원 내외로 아마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뭔가 대비하고자 그거를 교체를 다 할 순 없으니 우선 저는 워터펌프랑 서모스탯만 교체를 했고, 그 중에서 워터펌프는 보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한 달 안에 성능 보증을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 요것도 성능 보증 얘기를 조금 하자면
보험사에서 정품으로 안 해주려고 해서 애프터 제품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는데, 제가 청주에서 앞으로 단골이 될 카센터 대표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펌프는 정품으로, 개선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머스탯은 소모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자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중고차를 샀으면 특히나 외제차기 때문에 제가 경정비 포함해서 조금 타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조금 하고 저에게 맞는 차를 만들어 가면서 탄다, 그런 마인드로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가져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냉각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추가로 다른 부분은 등속 조인트랑 겉벨트 세트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상태 괜찮은 매물을 잘 골라서 천천히 고치면서 제가 경정비를 하면서 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와서 빨리 고장이 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빨리 고장이 났으니까 워터펌프 같은 부분도 보증 수리를 받았고, 그리고 딜러님께서 조금 지원을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530i X드라이브를 잘 운용을 하면서 타려고 하겠지만 이 냉각계통이 이 차의 고질병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차는 B46 엔진에 520i와 똑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출력을 조금 더 높여놓은 530i는 그런 차라서 냉각계통에 더 무리가 가는, 차가 엔진에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차라고 들었습니다. 주행 중에 냉각계통에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차를 즉시 정차해서 메카를 부르거나 해서 카센터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냉각계통에 무리가 됐을 때 높은 확률로 엔진에 무리를 주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530i 고질병 얘기는 천천히 차 리뷰를 다시 진행을 하면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천천히 설명을 하거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외제차를 사서 중고로 샀지만 가져와서 운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 차를 운용을 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의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530i 가지고 와서 100만원 정도 추가 수리비를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앞으로 차에만 온전히 수리를 하거나 경정비에 필요한 돈은 유지 보수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써야 된다거나 필요한 돈이 아니고, 오로지 차가 문제가 생기거나 차에 꼭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비축해둔 돈입니다. 제가 이 차를 몇 년 정도 얼마나 운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질병 같은 부분들도 한 번만 수리를 맡겨도 100만원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한다 그랬을 때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차를 구매할 때 특히나 외제차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라는 것이 처음에 괜찮았어도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한 달 이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2달, 3달째에 문제가 생겨서 워터펌프, 썸모스텟, 겉벨트 세트, 등속 조인트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다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지금 최소 한 400만원 이상 견적이 아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만 누적이 돼도 1000만원 이상이 수리비 지출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저의 기준에서 530i를 가지고 올 때 차에 필요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반드시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병이나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조금 좋은 얘기를 잠깐 하자면 530i, 520i 이렇게 5시리즈 기반 차들은 애프터 제품도 많고 정비성도 굉장히 용이한 편에 속하는 차종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수입차 세단 중에 3시리즈, 5시리즈 이런 차들은 어느 정비소를 가도 웬만하면 다 다루실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 제품이나 그런 재생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외제차라고 생각을 한 것에서 비해서는 조금 수리비나 그런 정비 비용이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 조금 저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운용을 하면서 차를 사서 가지고 왔으니 좀 신나는 마음으로 놀러도 가고 바다에도 갔다 오고 근교를 많이 다녀서 기름값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거리에 비해서는 많이 다닌 편이고 일단 3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고급유 넣었습니다. 이 차는 95 옥탄가 이상이기 때문에 고급유 주유를 권장을 하고 일반유 넣으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카본때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급유를 계속 주유를 할 생각이고, 사실은 고급유 주유를 해도 한 달에 기름값이 갑자기 너무 비싸진다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5만원 내외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가에서 출퇴근을 할 때는 보통 한 달에 1000km 내외 이렇게 운행을 했고, 지금은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이래저래 첫 BMW이기도 하고 첫 수입차이기도 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차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즉각 반응을 해줍니다.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스포츠 플러스를 넣었을 때는 진짜 내가 많이 빠른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준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일상을 주행을 하면서 추월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빠르게 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답답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경쾌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조금 놀랐던 부분은 SM5를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BMW는 운전을 할 때 RPM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진짜 기계처럼, 기계지만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RPM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좀 되게 느꼈는데, 천천히 이렇게 RPM이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기어 변속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뭔가 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차를 더 좋은 차를 타겠다 그런 욕심은 조금 꺾였지만 이 차를 타면서도 충분히 드라이빙의 재미나 감성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차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생겨서 많은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하게 되고, 차의 뭐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도 궁금증이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 뭐 BMW에서 나온 뭐 최신형 그 G60 5시리즈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고, 아마 대부분 아직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중고로 이 차를 가져왔을 때 강점, 뭐 가성비,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가 타고 있는 18년식 모델이 18년 12월식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고질병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그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안해서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언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530i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한번 N카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차를 뭔가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차에는 SM5가 뭐 LE 등급이라고 해서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긴 했는데, 연식이 2012년식인 차였다 보니 그 SM5가 옵션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반자율주행 크루즈 이런 거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없고, 핸들 열선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물론 요즘에는 웬만한 차들이 다 있죠, 국산차는. 근데 어쨌든 수입차, 외제차를 타면서 BMW를 타면서 지금 말씀드린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럭셔리 플러스 트림 2018년식 12월식에는 다 있고,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제가 손이 많이 차가운 편이고 손이 많이 시려운 편이라서 핸들 열선이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첫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핸들 열선이 굉장히 좋고 진짜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직 적응이 살짝 안 돼서 가끔 계기판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아직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고속도로 주행 중일 때나 아니면 조금 정속 주행을 쭉 하는 그럴 때 굉장히 편하고, 앞에 카메라 있을 때 계기판으로 속도 맞추려고 막 시선을 내려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익숙해지면 진짜 편하게 좋게 사용할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요즘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차에 다 있는 건데 저만 사용을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차를 타면서 풍족하게 잘 누려보려고 하고, 물론 뭐 테슬라 FSD 같이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테슬라 좋아하고, 그런데 아직 자율주행은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자율주행을 못 믿어, 사고 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자율주행이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뭐 10배 더 안전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충분히 공도에서 다 운용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운전을 하고 싶고 그 재미를 느끼고 싶고, 뭐 BMW의 그런 운동 성능이나 드라이빙의 감성, 재미를 저는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두가 자율주행이 되는 차들을 타고 그런 미래로 가기 전에 빨리 BMW의 그런 드라이브를 내가 재미를 느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진심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술 발전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될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테슬라만 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AI 시대에 이렇게 발빠르게 기술들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최신형 자율주행이 가능한 테슬라 그런 차를 안 사고 BMW의 G바디 5 시리즈를 산 이유 그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재미, 감성 그런 요소들을 저는 아직은 누려보고 싶기 때문에 물론 8기통 이상 되는 그런 차들은 아니지만 6기통 차는 아니지만 이 차로도 충분히 재밌게 제가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와도 이런 가솔린 차량들은 없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 드라이빙의 감성과 재미 그리고 배기 사운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들의 역사가 이어질 것 같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도 차후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구매를 하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제가 한 대 더 운용할 수 있는 6기통, 8기통 그런 가솔린 차량들이 있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전기차들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제네시스에 나오는 그런 전기차들 보면 사운드가 액티브 사운드라고 해서 가솔린 차량들처럼 변속 소리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실제 같은 그런 청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저도 예상할 순 없지만 조심스럽게 가솔린 차량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따로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가지 이야기를 조금 두서없이 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3시리즈 F바디 320D 투어러를 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는 제 차랑 한번 비교하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타투이스트이기도 하고 이번에 BMW 530i를 사서 운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브이로그 형태든 아니면 드라이브 영상이든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같은 부분들도 생기고 자막이든 스크립트든 하다못해 영상에 다른 차들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금 제 영상이 뭔가 도움이 되고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의 어떤 히스토리를 그냥 남기기 위한 유튜브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유튜브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뜰진 모르겠지만 이런 컨텐츠 자산들을 유튜브에 꾸준하게 업로드해서 누적시키고 지금은 BMW 530i 드라이브 그리고 타투이스트 관련해서 이야기, 타투 관련 이야기 이런 정도지만 조금씩 범위도 확장해서 다각화된 컨텐츠들을 좀 누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BMW로 다시 돌아오면 5 시리즈가 왜 BMW에서 베스트셀링카인지 제가 구매를 하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적당한 사이즈, 공간감, 준수한 출력 등등 복합적인 것을 두루 갖춘 그런 차가 베스트셀링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결국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어려서 20대 초중반만 되었다면 저는 아마 5 시리즈를 고민하지 않고 3 시리즈를 샀을 것 같아요. 조금 차가 작아져도 제가 원하는 스포츠성을 무조건적으로 바랬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살 한 살이지만 어쨌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바라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만족하는 것 당장보다 앞으로 이 차를 제가 5년 정도, 3년, 5년 정도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 그때도 만족스럽게 운용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려면 결국에는 차급이 올라가서 5 시리즈를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50분 가까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BMW 530i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 다음번에 드라이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인생 이야기가 되었건 아니면 다른 차종이 되었건 이렇게 브이로그 팟캐스트 형식으로 조금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주제가 있으면, 아니면 대화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다음번에 그런 주제들을 다뤄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긴 영상을 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차가 BMW M 시리즈, M3, M4도 아니고 슈퍼카도 아니고 평범한 5 시리즈 럭셔리 트림 차량이지만,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고 타투이스트 관련 영상,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영상이랑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컨텐츠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이크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컨텐츠, 제 스스로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아니지만 보완하면서 천천히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혹시 타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저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유튜브에 프로필 링크에 걸어둔 오픈 카카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530i에 관련해서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크립트도 없고, 이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 번에 50분 동안 쭉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제 느낌상 지금 편집이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 분명히 겹쳐서 같은 말을 또 했을 수도 있고, 공통되는 아마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를 꼭 부탁드립니다. 첫 드라이브 영상이고 분량이 50분 정도 돼서 제가 자막이랑 그리고 나레이션을 최대한 빈틈없이 꼼꼼하게 한번 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드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조금씩 말을 안 하는 구간들도 있고, 그냥 드라이브 영상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영상들도 꽤 많은 걸로 봤는데, 저는 이번에는 영상에는 그냥 꽉 채워서 녹음도 많이 하고 자막도 최대한 다 깔고 해서 저의 유튜브 처음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려고 찍어봤습니다.
처음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녹음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 영상이고 뭐 제 얼굴도 나올 테니 그러면 그냥 제 목소리로 해야겠다, 이겨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마지막쯤에 하는 얘기들은 제 스스로가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뭐 아마 아무도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꼭 알차게 다뤄서 영상을 유익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타겟은 시청자들이 영상을 켜놓고 드라이브 하는 걸 뭐 잠깐 볼 수도 있고,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하게 그런 느낌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제가 계속 찍는다면 막 앞서 얘기한 대로 차가 막 엄청 좋은 차여서 막 배기 소리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막 배경이 멋진 곳을 막 가면서 드라이브 영상이 화려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결국에는 제가 나레이션으로 이 영상을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주제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주식으로 돈을 잃은 얘기 뭐 그런 걸 해야 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긴 볼 것 같은데, 썸네일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주식을 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은 느낌으로 만들고, 당연히 전 재산을 잃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이번 BMW 530i 가지고 오기 전에 주식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나서 그 돈을 회수를 해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다음에 조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다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콘텐츠라면 다뤄볼 생각입니다. 주식 얘기하니까 마무리가 조금 씁쓸해지는 것 같아서 밝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다음에 주식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다룰 때에는 제가 꼭 수익이 난 상태로 영상을 밝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들어가요? 글쎄요. 제가 더 늦게 나갈 것 같긴 한데